다우지수가 10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드디어 그 하락세를 끝내고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지수들도 오늘 약간만 하락하며 어제의 큰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스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시장은 어제의 충격을 서서히 받아들이며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대선 전 돌파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오늘은 약간의 하락에 그치며 지지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아직은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 압력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시장 금리 상승 상황에서는 빅테크들에게 자금이 계속 몰릴 것이고 그 흐름은 지수가 더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9월의 돌파 시점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이는 빅테크 비중이 높은 S&P 500 지수와 달리 여러 섹터에서 더 깊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락 중인 섹터는 매수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을 피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대선 전날의 돌파를 여전히 유지하며 빅테크의 강세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빅테크에 대해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헤지펀드들이 빅테크에 대한 매수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강해질수록 빅테크로의 자금 유입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우지수는 10일 연속 하락 이후 오늘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는 시장의 속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조정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대선 전날의 돌파 직전 모습으로 되돌아온 상태로 보입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기대감과 같은 모든 긍정적 요인들이 이미 되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주는 이미 그 전부터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며 연말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형주에서 충분히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중형주의 활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 조정을 겪은 주식들 중 내년에 더욱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소형주 지수 러셀 2000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 지수가 더 하락하여 극심한 공포 상태를 나타내는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리더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아직 버텨주는 기업들이 많아 리더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환이지만 차면 모두 오르는 공격적 상승장은 2주 전에 끝나고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수익 실현과 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제 S&P 500과 중형주, 소형주가 중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회사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신호를 준 주식들에 대해 매도를 진행했다면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보여준 것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여전히 방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더 주식들에서는 여전히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재 장기 금리에 적합한 전략은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월에 숏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다시 숏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추세를 따를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른 암호화폐들도 상당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황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도 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선날 이후 돌파를 통해 매수한 경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 투자자라면 내년에 예상되는 규제 완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보유를 유지하며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이 올해 초 SMCI가 클라이맥스 탑을 찍었을 때의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을 공유드렸습니다. 다만 정배열 시점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 탑을 찍었을 때와 유사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오늘 대부분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넷플릭스, 메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는 주식들은 기존에 공유드린 패턴이 유지되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생기면 그때마다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 1% 하락했지만 이 정도 하락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어 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전고점인 414달러를 다시 테스트하고 돌파한다면 이는 새로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이 시작되었던 10월 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어제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며 해당 선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배열 상태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제 수익 실현을 했던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메타는 넷플릭스와 다르게 이틀 연속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을 잃었던 시점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돌파를 되돌린 상태입니다. 과연 금요일 주간 마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메타는 당분간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이미소비재 단 하나이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가 테슬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9월부터 섹터 ETF의 리더인 소프트웨어 ETF, IGV는 큰 하락 이후 약간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지선을 유지하며 대선 이후의 돌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 리더 주식인 팔란티어는 어제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오늘 다시 한번 4% 이상 상승하면서 하락세에 버텨준 얼마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유일하게 버텨준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이 유지되고 보유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헤지펀드들의 매수는 최근 9월에 많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고 앞으로는 여기서 계속 지승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보였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GEV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한 주식 중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갔다가 붕괴하지 않고 지지선을 유지한 뒤 5% 정도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후 다음날 살아남는 주식들은 항상 최고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8월에 매수한 뒤에도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해왔으며 오늘도 오랜만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주식은 현재 최고의 리더 주식으로 볼 수 있으며 횡보를 끝내고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포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이번 거래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매수의 두 번째 단계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하방 압력을 막아주는 상황에서 QQQ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섹터들에 비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 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매일 시장의 변화를 확인했던 우리는 이미 3주 전부터 자금 흐름이 빅테크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주부터 중소형주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단기 조정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특정 섹터에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선택한 리더 주식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더 주식들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헤지펀드들이 휴가 가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대선 돌파 이후에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